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텃밭을 일구거나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금방 지치고 무릎의 시큰거림이나 다리 근육의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마치 젊었을 때의 탄탄했던 다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혹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에 늘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과일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특정 과일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급격히 오여 에너지 소모를 가속하며 장기적으로는 근육 약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다리 힘은 우리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옳지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놀라운 비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피해야 할, 아니면 적어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7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과일들이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이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첫 번째 과일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 우리 몸에 좋다고 익히 알려진 과일이죠. 특히 말린 대추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차로 끓여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대추를 섭취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 함량입니다. 특히 말린 대추는 생대추보다 수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저심 입맛이 응축되어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헛근은 안, 원대추 100g에는 약 60g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이 중 대부분이 당분입니다. 즉, 조그만 대추 몇 알만 먹어도 우리 몸에 상당한 양의 당분이 흡수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많은 당분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크라고 하죠.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이는 곧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 곳곳의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데 특히 근육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근육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에 새로운 근육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당분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히려 대추의 단맛이 당긴다면 차라리 소량의 신선한 대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대추는 한두 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현명하며 꿀이나 설탕 등 다른 당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추차를 끓일 때도 설탕 없이 끓여 드시고 대추 자체의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 역시 대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 즐겨온 간식이며 기가는가요 또 특히 겨울철에 많이 찾는 과일입니다. 곶감 또한 감을 말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엄청납니다. 곶감일개에는 약 30g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곶감이 이는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양감이나 홍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농축된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추와 마찬가지로 곶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근육 손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곶감은 쫀득한 식감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곶감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에너지가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에 피로감을 주고 밧주가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활동량을 줄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다리 근육의 사용을 감소시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곶감은 명절 선물이나 겨울 간식으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반쪽 정도만 다른 식사나 간식과 함께 드시지 않고 단독으로 소량만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 수분이 많고 당분이 적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일품이죠. 양고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한 망고 역시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망고 100중이당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무게의 사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망고의 단맛은 주로 과당에서 비롯되는데 디레키보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기 쉽습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여 결국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진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고와 같이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망고는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쉽게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망고 한 개를 다 먹거나 망고 주스나 망고 아이스크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고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도 분명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아주 소량만, 예를 들어 작은 망고 반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망고 대신 얼린 망고를 스무디에 넣어 드시더라도 다른 단맛을 추가하지 않고 야채와 함께 블렌딩하여 당분 섭취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추, 곶감, 망고처럼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혈당 건강과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현명하게 섭취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자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포도. 그런데 이 포도 또한 망고나 대추처럼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5, 18g의 당분이 들어있어 이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당도 과일에 속합니다. 게다가 포도는 씨 없이 먹기 편하고 한 알 한 알 집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대박성 이는 곧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염증은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고 새로운 근육 합성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다리 힘 약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맛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왓도렴처 아예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5도 6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 이후 추 3시간 뒤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를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 흡수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에 더 치명적입니다. 포도는 통째로 먹어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거나 운동 후 에너지 보충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기 간편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나나 역시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는 녹색 바나나보다 훨씬 더 달고 그만큼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10대 17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역시 포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부드러워서 씹는 저작 활동이 적고 두시일치 소화가 빨라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슈거 크래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슈거 크래시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며 활동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지속적인 활동량 감소는 결국 다리 근육의 사용을 줄이고 근육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당분 섭취를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덜 익은 것을 선택하여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상태로 드시거나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요거트 등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는 식품과 곁들여 먹는 것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나나의 좋은 영양분은 섭취하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수분 함량도 높아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수박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수박은 보기에는 물이 많아 보여서 당분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박 100g당 약 6, 7, 8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한 번에 먹는 양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통 수박 한 조각이 300g 이상인데 이 정도면 이미 상당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박의 혈당지수, GI는 70수 이하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혈당지수는 식품 섭취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70 이상이면 고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수박처럼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섭취하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촉진하고 대소간도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고 이는 근육 단백질의 손상을 가속화하여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운 여름철에 수박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리 근육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 수박은 갈증 해소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드시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제한하고 식사와 함께 먹기보다는 간식으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너무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수박의 수분만 필요하다면 오이나 토마토처럼 당분이 적은 채소를 드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새콤달콤한 맛과 독특한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열대 과일입니다. 소아르돔의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를 먹을 때 함께 섭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파인애플 역시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파인애플 100g당에 약 1053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당분 함량이 높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은 앞서 언급했던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근육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 단백질 분해가 촉진되어 결국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주지만 이 효소가 당분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은 조금만 소홀히 관리해도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 섭취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새콤한 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이것이 과도한 섭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을 드시고 싶다면 생 파인애플을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 통조림 파인애플은 아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인도 정 드시고 싶다면 후식으로 한두 조각 정도만 맛보는 정도로 제한하고 과일 주스 형태는 혈당에 매우 안 좋으니 절대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다리 근육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추,